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는 예보분석팀 오진규 예보분석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보 분석관 오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태풍 하이선은 지난 9월 1일 화요일 밤에 괌 북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느리게 서진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북진으로 돌아섰는데요. 9월 5일 15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로 매우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은 약 55m, 초속 55m로 시속으로 따졌을 때는 약 200k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바람을 최대 풍속으로 동반을 하고 있고 현재 19km의 속도로 북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태풍이 발생하여 지나고 있는 이 태풍 주변의 이 기상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해수면 온도는 약 30도 구역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서 1도가량 높은 그러한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열용량 지수는 약 1제곱센티미터당 100kJ에 해당되는 매우 강한 이 열용량 구역을 지나고 있는데 50 이상인 구역일 때 이 태풍의 발달 및 발달비 발생에 기여를 하는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50에서 100 사이의 구간값을 보이기 때문에 태풍 발생이 아직도 조금 더 발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태풍 주변에 발생한 태풍 시어, 그러니까 바람의 주변의 연직 바람 시어를 살펴보면 이 연직 시어는 상층과 하층의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태풍의 주변에 태풍 발달과 관련된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그러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구역이 태풍이 되겠고요. 그 주변으로는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이 기압골에 관련된 강한 제트가 흐르고 있고 그 우리나라 우측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건조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서쪽과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큰 기압기 사이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사이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이 강한 제트에 동반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으며 그 찬 공기의 남하를 지원하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제자리에서 정체해서 회전하고 있는 이 저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의 유입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쪽 그리고 서쪽을 중심으로 이 주변이 모두 다 차고 건조한 공기로 현재 강하게 분포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를 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현재 그 가장자리가 일본 열도에 채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때문에 앞으로 이 태풍은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서쪽을 중심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건조 공기에 다소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경 130도 부근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거의 준용하면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태풍의 예상 경로, 태풍 예상 정보가 나갔는데요. 현재 기존 예보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동해 안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동해상으로 약간 진로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이 7일 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7일 날 쪽에 예상되는 태풍의 정보를 보시면 중심 기압은 935에서 955로 매우 강해서 강한 태풍으로 점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진로 경향은 계속해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안을 따라서 계속해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도와 이 우리나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상 강수량과 이 강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이 동해안 연안을 굉장히 인접해서 지나기 때문에 주로 강한 영향을 주는 지역은 경상도와 강원 영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동쪽을 기준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수량은 최대 이 우리나라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400mm 이상, 그 밖에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라도 지역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는 100에서 20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로 다른 동쪽 지방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분포를 살펴보시면 경상도와 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최대 초속 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바람은 그 시속으로 따졌을 때 약 15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라도 해안과 서쪽, 우리나라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초속 30m까지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열과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강한 불안정으로 인한 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태풍의 거리와 먼 오히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이 시기에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초속 20mm,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0km, 시속 100km가 넘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 특보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오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점차 태풍 특보가 발표되기 시작을 하겠고, 이 6일 밤에는 제주도가 모두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7일 새벽엔 남부지방, 7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우리나라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특보가 나갈 것이라고 현재 시나리오가 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실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 지난번 태풍 마이삭과 마찬가지로 폭풍 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주도는 7일 새벽, 남해안은 7일 낮부터 밤, 동해안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에 걸쳐서 이 기상조와 천문조, 즉 이 만조 수위가 이르는 기간과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오르는 그 높은 물결에 의해서 월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그런 월파에 가능한 한 가급적 최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며,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향을 종합을 해보면 강풍은 7일에서 8일 경상도와 강원 영동 강풍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영동과 경상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는 특히나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대비가 필요하고, 그 밖에 서해안과 전국에 대해서도 약 20에서 30m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서도 6일에서 8일 동안 최대 물결 12m가 넘는 매우 높은 물결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태풍이 이렇게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에서 955로 조금 굉장히 낮은 중심 기압을 이룬 채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진출을 할 경우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1m가량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파도가 굉장히 방파제를 높아서 해안가로 침투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해상에서도 최대 6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 동해상, 남해상과 마찬가지로 이 각별한 월파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향하는 이 태풍, 10호 태풍은 조금씩 경로가 동쪽으로 편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ECMWF의 모델과 우리나라 모델의 앙상블을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둘 다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폭이 현재의 경로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조금 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태풍의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서 동해상을 경유할 때 다소 변동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각국에서 나오는 모델 ECMWF 앙상블, 그리고 미국의 모델 GFS,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UN 모델의 경향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동그란 색깔이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밑에 파란색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갈수록 최근으로 오는 모델의 경향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모델이 처음에 우리나라 경상 내륙을 관통하는 형태에서 점차 동해안 쪽으로 모든 모델들이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위성 영상에서 서쪽의 건조 공기가 점차 들어오는 강도가 강해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침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서진에서 북진을 하는 그러한 변곡점이 되는 지역을 조금 더 그러니까 빨라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태풍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 동안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동쪽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라서 기상청 그리고 일본, 미국 모두 태풍의 경로를 조금씩 동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마이삭 태풍과 이번 하이선 태풍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이 태풍 마이삭이고 우측이 태풍 하이선입니다. 좌측에 있는 마이삭 같은 경우 지금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역이 건조한 찬 공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찬 공기는 이 태풍의 좌측에서 일본 일본 중국 남부 쪽에 굉장히 먼 쪽에서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나기 좋은, 그러니까 즉 태풍이 동쪽으로 밀려나기는 조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동쪽으로 좀 밀려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태풍이 북위 30도를 넘기 전부터 이러한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 쪽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마이삭에 비해서 태풍의 경로가 조금 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변 기압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난번 9호 태풍과 이번 10호 태풍의 다소 다른 경향이라고 보이겠습니다. 물론 태풍의 세력은 굉장히 강해져 있다는 사실은 있지만, 이와 같이 굉장히 큰 건조한 대규모의 찬 공기가 태풍 쪽으로, 이 태풍의 좌측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로가 서진의 성분보다는 조금 더 동쪽 성분을 가지고 이동할 경향이 있다는 것 조금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발표될 태풍 정보를 꼭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이었습니다.